보냉백,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환경을 위해서 버려지는 물건들을 재활용해서 만들어 본다면 더 특별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재활용품으로 보냉백을 만드는 걸 알려드릴게요. 우산살이 부러져서 쓰지 않게 된 이 우산을 이용해서 오늘 보냉백 만들어 볼게요. 먼저 쪽가위를 이용해서 우산살에서 우산 원단을 분리시켜 볼게요. 이렇게 실로 묶여진 부분을 쪽가위로 똑똑 따내 주시면 됩니다. 우산 꼭대기 부분은 가위로 댕강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원단을 이렇게 분리해 내었고요. 그리고 위생을 위해서 한번 세척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안 쓰는 우산에서도 원단 분리해서 세척을 해서 같이 매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냉백의 도안을 종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도안을 이용해서 재단 시작해 볼게요. 우산 아래쪽 이렇게 재봉이 된 부분, 이 부분도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네, 재단을 해 보았는데요. 이 핑크색 부분은 보냉백의 겉감이 되겠습니다. 베이지색은 안감이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은박 재질의 보냉팩인데요. 오늘 이것도 활용해서 써볼게요. 요것도 똑같이 재단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방 끈부터 만들 건데요. 세로로 접어서 박음질 해줍니다. 재봉 끝났는데요. 보시면 일자로 박음질 된 게 아니라 기역자 모양으로 박음질 해 놓았습니다. 자, 일단은 뒤집어 주세요. 요 위에 상침을 할 거라서 미리 다림질 해서 하시는 게 편하시거든요. 이때 온도는 제일 낮은 온도로 하시고요. 꾹꾹 눌러서 하지 마시고 스치듯이 가볍게 다림질 해주세요. 근데 저는 조심했는데도 이렇게 끝에 조금 눌어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얇은 천을 위에 깔고 다림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방끈 위에 상침을 한번 놓아 볼게요. 자, 보시면은 상침을 가방끈의 긴 부분에만 양쪽으로 놓았고요. 짧은 쪽 옆쪽은 상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면 쪽에 가방끈 달릴 위치를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가방끈은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가방끈 다는 거는요, 일자로 그냥 박음질 하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을 그리면서 박음질 해줄게요. 이렇게 해두면 보기도 예쁘고요. 또 튼튼하기도 하니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측면 부분을 대고 박음질해서 합체를 해보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합체를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반대 방향의 앞면도 이렇게 박음질을 해서 합체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바닥면을 달아볼게요. 먼저 앞면 쪽을 맞춘 상태에서 박음질을 시작해 나갑니다. 앞면과 측면이 만나는 귀퉁이 부분은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노루발을 들어 올리고 90도 회전하고요. 다시 노루발 내리고 박음질합니다. 이렇게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노루발 들어 올리고 회전하고 다시 노루발 내리고 박음질. 자, 이렇게 가방의 입체적인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번에는 안감인데요. 안감은 원단과 은박지를 이렇게 포개어서 그 위에 상침을 하는 작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봉하기 전에 우선 땀수는 최대한 넓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 미끄러지도록 이런 테플론 재질의 노루발로 교체를 해줍니다. 박음질 하면서도 뒤쪽으로 당겨가면서 해주시면 쭈글쭈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은박지와 원단을 상침을 해서 고정을 해 두었습니다. 측면이나 바닥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해 둡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겉감 작업했던 거와 같은 순서로 합체를 해 나갈게요. 합체 작업 끝났는데요. 원단 부분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은박지 부분은 바깥쪽으로 나오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 면을 반을 접어서요. 이렇게 쪽가위로 표시를 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요. 겉감의 앞쪽 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안감을 겉감 속으로 집어넣어 봅니다. 각을 잘 맞추어서 정리를 하고 아까 표시했던 중심선을 맞추어서 집게로 고정해 둡니다. 이렇게 반을 접고요. 측면 부분은 안감 부분과 겉감 부분 합쳐서 중심 부분을 쪽가위로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집게로 고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입구 쪽을 한 바퀴 돌아가면서 박음질을 해볼 건데요. 이때 상침의 간격은 0.3cm 이하로 해주세요. 가장자리에 보기 쉽게 튀어나온 부분들은 가위로 잘라서 매끈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코일 지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끝은 라이터로 이렇게 살짝 지져주세요. 그리고 지퍼를 달기 전 지퍼에 표시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미리 재단해 두었던 이 작은 조각 원단으로 지퍼 끝을 예쁘게 정리해 볼게요. 미리 지퍼 양쪽 끝은 도매를 쳐 둡니다. 여기에 지퍼 끝을 조각 원단으로 반 접어서 감싸주세요. 그리고 이 위에 D자 모양으로 상침을 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가장자리에 조금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로 예쁘게 잘라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퍼 달아볼 건데요. 지퍼가 어느 방향으로 달리게 되는지 유의해서 봐주세요. 지금 보이는 거는 지퍼의 겉면 부분인데요. 이걸 뒤집어서 가방의 겉면 부분에 대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표시했던 가방의 중심 부분 그리고 지퍼의 중심 부분을 맞추어서 집게로 고정해 둡니다. 그리고 양쪽 가장자리 부분도 집게로 고정을 해 두세요.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해 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자세히 보시고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지퍼에 표시해 두었던 이 부분부터 박음질 시작할 건데요. 일단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퍼의 반대쪽에도 똑같은 지점에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 지점부터 해서 박음질을 시작해 볼게요. 이때 시접의 간격은 0.5cm로 해주세요. 쭉 박음질을 하다가 박음질이 끝나는 지점은요. 아까 지퍼에 표시했던 부분, 그 부분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퍼 반대쪽에도 표시해주고 이 표시된 지점까지만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박음질을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냈는가를 주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맞은편 방향도 이렇게 지퍼를 뒤집어서요. 가방의 중심과 지퍼의 중심 맞추어서 집게로 고정해 둡니다. 지퍼가 꼬이지 않게 잘 정리해 가면서 측면 부분도 가방의 겉면과 잘 맞추어서 집게로 고정해 주세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지퍼를 박음질해 줍니다. 지퍼를 달고 나면 측면 쪽에 2cm 정도 박음질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틈 사이로 지퍼를 바깥쪽으로 밀어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지퍼를 잠궈 주시면 되는데요. 작업은 여기까지 하셔도 되고요.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싶다 하시면은 이 부분에 상침을 한번 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침하기 전에 시접을 정리해 주시는데요. 시접은 모두 안쪽으로 넘기고 요 지점부터 상침을 해 나갑니다. 상침 박아 놓은 모습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 부분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시접을 신경 써 가면서 상침을 해주세요. 지퍼가 달려있는 지점까지만 상침을 해줍니다. 지퍼 다는 거 조금 어려웠지만요. 이렇게 한번 배워 놓으면 여기저기 알차게 써먹을 수 있는 팁이랍니다. 아 참, 그리고 지퍼를 안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보냉이 좀 더 확실하게 되겠죠. 야외로 들고 나와 봤는데요. 사이즈는 작은데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네요. 물론 보냉도 확실하고요. 환경을 생각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쭉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